반려견의 평균 수명은 대략 10년에서 13년. 하지만 그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져서 하루라도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함께하고 싶은 게 우리 모두의 마음이죠. 얼마 전에 처음 이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좀 예민했었던 것 같아요. 새벽에 잘 준비를 하는데 문득 갑자기 내 편이 하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와중에 저희 집 강아지가 달려와서 제 앞에 딱 앉더니 환하게 웃으면서 저를 보는데 순간 울컥하더라고요. 바빠서 많이 신경 써주지 못해도 나만 보고 있는 이 작은 생명체에게 정말 미안하면서도 고맙고 이렇게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어주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함께 하려면 내가 뭘 더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제가 찾은 반려견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방법들을 여러분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최장수견을 아시나요? 무려 32살까지 살았던 강아지 보비라는 친구인데요. 견주는 보비의 장수 비결이 공기 좋은 자연 속에서 울타리와 목줄 없이 자유롭게 지내고 사료 대신 보호자가 먹는 음식 중 강아지가 먹을 수 있고 가늘하지 않은 음식을 먹인 것이라고 합니다. 장수견 보비처럼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키우는 것은 쉽지 않지만 강아지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환경은 우리의 노력으로도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반려견과 더 오래 함께하고 싶은 보호자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바로 시작할게요. 구독! 첫 번째,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사람뿐만 아니라 강아지에게도 만병의 근원이에요. 강아지가 받는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력 저하와 행동 문제를 유발해 수명 단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 프로그램에서는 장수견들의 공통점을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았다는 것. 두 번째, 견주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장수견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실제 동물행동학 연구에 따르면 주인과의 상호작용은 옥시토신을 증가시켜 유대감과 안정감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또한 강아지들의 스트레스는 보호자의 감정 상태와도 연결이 될 수 있는데요. 보호자가 편안하면 강아지도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큰 소리나 잦은 이사, 보호자와의 분리시간, 운동 부족 등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과도한 헐떡임, 하품이나 입맛 다시기, 자해, 식욕 부진 또는 과한 식탐, 짖음 또는 으르렁거림 등등 행동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춘식이 같은 경우엔 어렸을 때부터 환경이 많이 바뀌었었어요. 광주에서 태어나 서울, 청주, 인천, 지금은 아예 본가에 들어와서 지내고 있습니다. 본가에서 지내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발사탕을 하더니 이렇게 발바닥과 눈물이 심해졌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발에 염증은 없고 습관성, 심심해서 핥는 것이라고 산책을 많이 해주라고 하시더라고요. 잦은 환경 변화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비의 수의사가 말하는 장수 비결 중 하나가 자신을 잘 이해하고 불안감을 주지 않는 사람과 살았다는 것이었는데요.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결국 반려견에게 믿음과 안정감을 주는 보호자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클래식 음악과 같이 강아지들이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면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산책하기, 보호자와 함께하는 시간 늘리기, 노즈워크나 퍼즐 장난감 등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규칙적인 식습관. 불규칙한 식사는 소화장애나 위염, 면역력 저하, 비만, 불안함을 증가시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연구 결과 불규칙하게 먹는 강아지는 소화기 질환에 더 취약하다고 합니다. 강아지는 일상에서 예측 가능한 패턴을 선호하는데요.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제공하면 불필요한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저도 춘식이와 둘이 지낼 때는 시간에 맞춰 밥을 줬었는데요. 본가에 들어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율배식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3마리 중 1마리씩 공복토를 하는 상황이 종종 있었고 각자 먹는 양과 시간의 차이가 있어서 과식을 하거나 덜 먹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더라고요. 문제점들과 이런 정보를 알게 되면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규칙적인 식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각각 아이들의 식사 시간과 양을 체크해보면서 현재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알게 되면서 보호자로서의 책임감을 또 한 번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이 늘면 강아지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관절염, 당뇨, 심장병 등 다양한 질병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비만은 무게가 증가함에 따라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으며 특히 단두종 강아지, 불독이나 퍼그 등에게는 호흡 문제가 더욱 심각할 수 있습니다. 네슬레 퓨리나의 14년간의 연구에 따르면 칼로리를 약 25% 줄인 식단을 유지한 강아지는 그렇지 않은 강아지들보다 평균 1.8년 더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또한 골관절염과 같은 만성질환 발병 위험도 낮았다고 해요. 사료량을 정확히 계량하고 간식은 줄이기, 저칼로리 사료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강아지의 체력에 맞는 운동, 산책하기, 체중 감량은 급격하지 않도록 천천히 진행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차이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체중이 높다면 오늘부터라도 정확한 사료량과 가벼운 산책부터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체중 관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지만 매일 꾸준히 챙기다 보면 분명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겁니다. 네 번째, 꾸준한 산책과 운동. 충분한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근육은 손실되고 체중이 증가해 비만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꾸준한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강화하고 근육 손실을 예방합니다. 주기적인 산책은 관절염 예방과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적입니다. 운동 시간은 반려견의 나이와 체력에 맞게 산책 강도와 시간을 조절해주세요. 예를 들어 노령견은 무리한 산책 대신 짧고 가벼운 산책을 여러 번 나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강아지마다 체력과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칫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부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산책은 반려견에게 세상을 탐험하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걷는 그 시간은 아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다섯 번째, 수분 공급. 수분이 부족하면 장기 기능 저하와 인지장애, 즉 치매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노령견은 탈수에 더 취약하므로 주의가 필요해요. 노령견일수록 몸의 수분 함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수분 보충은 더욱이 신경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은 체내 독소를 배출하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며 혈액순환에도 필수적입니다. 또 건식 사료를 먹는 강아지는 더 많은 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 많은 과일은 소량씩 급여하고 씨나 껍질은 꼭 제거해주세요. 과도하게 먹이면 소화불량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물을 잘 마시지 않는 강아지라면 사료를 물에 살짝 불려주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치아 관리. 구강 건강은 전신 건강과 직결됩니다. 치주 질환, 즉 잇몸 질환은 심장병과 신장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게 되면 세균이 퍼져서 심장, 신장, 간 등 주요 장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치아 관련된 질환은 노령성 질환이라고 할 만큼 나이가 들수록 빈도가 높아지는 질환인데요. 미리미리 관리를 해주셔야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스케일링은 1년에 한두 번 동물병원에서 받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에서 양치질을 꾸준히 해준다면 치석이 쌓이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어요. 양치질은 처음에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저희 집 강아지 중 한 마리도 칫솔이라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바르는 치약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처음엔 손가락 넣는 것도 싫어했는데 지금은 곧잘 합니다. 칫솔질을 싫어하는 강아지들은 바르는 치약이나 치과용 간식 또는 장난감도 함께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한 치아는 반려견의 씹고 뜯고 맛보는 즐거움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6가지 장수 비결을 기억하고 작은 실천부터 우리 함께 시작해봐요. 그럼 오늘도 우리 소중한 반려견과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요. 안녕! 구독,